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생각이 바뀔 거예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은 30대 초반의 지혜라는 여성입니다. 결혼 8년 차인 그녀는 남편 현우, 시어머니 순자 씨, 그리고 7살 아들 민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사건은 지난 추석 저녁에 일어났어요. 오후 9시경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추석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친 지혜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이 북어국 좀 짜지 않니? 순자 씨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평소처럼 음식 맛에 대한 지적이었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그래요? 그럼 안 드시면 되죠.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면 뭐든지 다 참아야 해요? 8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요? 현우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하지만 지혜는 폭발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게 진정할 상황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항상 나만 진정하라고. 그 순간 지혜가 들고 있던 그릇을 들고 있다가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곧이어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그리곤 지혜는 어머니 순자 씨를 향해 소리 질렀어요. 야, 이 못된 년아. 내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는 거야. 충격적인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순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현우는 말을 잃었어요. 7살 민수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어요. 지혜가 왜 이렇게 폭발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갈등의 시작은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만 해도 지혜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4개월 전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지혜는 거실에서 민수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잠든 후 지혜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지혜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우시니? 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았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럭저럭요.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들를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지혜 얼굴 보고 싶어 죽겠다. 추석에 좀 보자.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어요. 또 안 될 거라는 걸요. 결혼한 후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여보, 이번 추석에 친정에도 잠깐 들를 수 있을까요? 현우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봐야겠는데. 바로 그때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이번 추석에는 내가 모든 음식을 다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결혼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명이 넘는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는데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라고요? 친정 이야기는 어떻게 하죠? 지혜가 현우에게 물었어요. 올해는 친척들도 많이 온다고 하시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또 한 번의 실망이었어요. 결혼 8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날 밤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나만 항상 양보해야 할까? 왜 내 마음은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을까?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이 마치
지혜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서운함과 닮아 있었어요.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무너뜨릴 수 있는 무게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4개월 전 12월 초 본격적인 추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지혜는 순자 씨가 적어준 음식 목록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거든요. 지혜야, 저 빨간 상자 안에 예쁜 접시들이 있을 거야. 그거 꺼내서 깨끗이 닦아둬. 지혜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렸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예쁜 도자기 접시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씻기 시작했는데 상자 바닥에 누런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종이를 꺼내봤는데 그건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 같았어요. 글씨체가 순자 씨 같았는데 젊었을 때 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신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아이를 봐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다.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든다. 나는 이 집에서 머슴이나 다름없다. 지혜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가 쓴 글일까요? 그 당당하고 위엄 있던 순자 씨가 이런 마음으로 며느리 시절을 보냈다고요?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온종일 집안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혼자 온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다. 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글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뒷면에도 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옛날에는 며느리였을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 절대로. 마지막 줄을 읽은 지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순자 씨도 젊었을 때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니. 지혜야, 접시 다 닦았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급하게 메모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현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니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며느리 시절에는 어떠셨을까 해서요. 글쎄, 할머니가 좀 까다로우셨다고 들었어.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도 정말 힘드셨겠네요. 응.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가끔 며느리는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지혜는 현우의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순자 씨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순자 씨가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야, 이번 추석에 오는 사람들 명단이야. 미리 알고 준비해야지. 지혜는 명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우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포함해서 총 30명이었어요. 이렇게나 많이 오세요? 오랜만에 다 모이기로 했거든. 음식량도 많이 해야 할 거야. 그리고 지혜야, 이번에는 정말 맛있게 해야 해. 친척들 앞에서 우리 현우 망신 주면 안 된다. 지혜는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친척들 앞에서 현우한테 망신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자신이 요리를 못하면 현우가 망신을 당하는 건가요?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지혜에게 전 부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지적질에 가까웠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름 온도를 먼저 맞춰야지. 반죽이 이게 뭐니? 너무 묽어. 물을 좀 더 넣어. 역시 내가 만들던 맛이랑은 좀 다르구나. 부족해. 지혜는 계속되는 지적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뭘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께서 이번 추석 음식을 나 혼자 다 하라고 하셔. 30명분의 음식을 말이야. 어머, 진짜? 그거 너무 힘들겠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기는커녕 옆에서 이것저것 참견만 하실 거야. 현우는 뭐래?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좀 더 당당하게 살아. 수진의 말에 지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자신이 많이 변한 걸까요? 결혼 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고 위축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부터 본격적인 전 부치기 연습이 시작됐어요. 순자 씨의 지적은 계속됐어요. 온도 조절 제대로 해. 이렇게 하면 언제 다 붙이겠니? 모양도 좀 더 예쁘게 해야지. 친척들이 보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지혜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현우는 회사 옥상에서 혼자 찬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지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동료 김대리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현우야, 여기 있었구나. 점심 안 먹어? 네, 대리님.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명절 때문에 아내랑 어머니 사이에서 좀 힘들어요. 아, 명절 후유증? 나도 그래. 양쪽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더라고. 대리님은 아내랑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하세요? 김 대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야. 나도 결혼 초기에는 너처럼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아내 편을 들어. 아내가 더 억울한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는 며느리였는데 왜 며느리 마음을 모르실까 싶어서. 현우는 김대리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자신도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퇴근길에 현우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일이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했어요. 우리 현우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26살의 현우는 어머니의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현우가 장성했구나. 이제 좋은 며느리 얻어서 자리 잡아야지. 그때 현우는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절대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2년 후 지혜를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할 만큼 지혜는 예쁘고 착했어요. 현우는 확신했어요. 지혜라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결혼 초기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순자 씨도 지혜를 예뻐했고 지혜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현우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순자 씨의 잔소리가 늘어났고 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현우는 당황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중재를 시도했어요. 어머니, 지혜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시간을 좀 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시집 온 지가 언젠데. 그리고 지혜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성격을 이해해줘. 원래 꼼꼼하신 분이셔서 그래. 저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재는 계속 실패했어요.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서운함만 안겨줬죠. 현우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침묵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뭘 말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몰랐어요. 자신의 침묵이 지혜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진다는 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어머니 편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걸요. 현우는 정말 괴로웠어요. 어머니를 사랑했고 아내도 사랑했어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사이가 나빠지는 걸까요? 어느 날 현우는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지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니? 며느리 교육시키는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요. 너한테 그런 소리 하더니 예전에는 그런 말도 못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할 말 다 하나 보다. 순자 씨의 반응을 보고 현우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걸요. 그 후로 현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께 뭔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지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은 왜 항상 가만히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현우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오늘도 현우는 집에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어떤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도 지혜도 모두 만족할 수 있을지.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현우는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이기를 바라면서요. 추석날 아침 5시 30분 지혜의 알람이 울렸어요. 아직 밖은 깜깜했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22명이 올 예정이니까 음식 준비도 일찍 시작해야 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현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추석 준비를 도와줘서 피곤했을 거예요. 부엌에 들어선 지혜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 닭백숙.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어요. 6시가 되자 순자 씨도 일어났어요. 지혜야, 벌써 일어났구나. 일찍 시작하자. 네, 어머님. 전부터 시작할게요. 그래, 어제 가르쳐 준 대로 온도 조절 신경 써. 지혜는 긴장하며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태전부터 시작해서 동그랑땡, 완자전. 하나하나 부칠 때마다 순자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지혜야, 그 전 좀 두껍지 않니? 기름을 더 뜨겁게 해야 바삭하게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더 예쁘게 신경 써. 친척들이 보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 지혜의 손이 점점 떨렸어요. 계속되는 지적에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7시가 되자 민수가 일어났어요. 엄마, 추석에는 세배하면 용돈 받는 거지?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달래줬어요.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민수야.
오늘 할머니랑 친척 어른들께 세배하는 거야. 8시에 현우도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온 현우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지혜와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뭔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너는 손님 맞을 준비해. 여기는 지혜가 있으면 충분하니까. 현우는 지혜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얼굴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역력했어요.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10시쯤 되자 첫 번째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현우의 삼촌 가족이었어요. 음식 냄새가 집 앞까지 나네. 순자가 요리를 잘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지혜가 다 했어요. 그래, 지혜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나 보구나. 지혜는 인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일 때마다 자신의 요리 솜씨가 평가받는 기분이었거든요. 11시에 현우의 고모 가족도 도착했어요. 어머, 지혜가 참 예쁘게 차려놨네. 이제 완전히 우리 집안 사람이 다 됐어.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앞으로 더 가르쳐야죠. 지혜는 고모의 칭찬에 잠시 기분이 나아졌지만 순자 씨의 말에 다시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친척들 앞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시다니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민수는 친척 아이들과 놀면서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챘어요. 엄마, 좀 쉬세요. 피곤해 보여요. 민수의 순진한 말에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7살 아이도 알 수 있는 일을 어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오후 2시 드디어 모든 친척들이 모였어요. 22명의 어른들과 아이들로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차례상을 차리는 시간이 되자 지혜는 더욱 긴장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친척들이 만족할지 걱정됐거든요. 지혜야, 저 전 좀 다시 데워서 내와. 식었잖니? 네, 어머님. 지혜는 전을 다시 데우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현우의 친척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지혜가 참 순하긴 한데 요리는 아직 좀 서툰 것 같아. 그러게. 전이 좀 두꺼워. 우리 때는 그래도 더 얇게 부쳤는데.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척들이 자신의 요리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가 좀 더 가르쳐야겠어. 며느리 교육은 참 중요하지. 지혜는 부엌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때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혜는 현우를 보자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은 어른들이 제 흉 보는 거 못 들었어요? 언제?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전이 두껍다느니 서툴다느니. 현우는 당황했어요. 그런 소리가 있었나 싶어서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 내가 한마디 할게.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저는 언제 가져와? 어른들 기다리고 있잖니? 지혜는 억지로 마음을 추스르고 전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순자 씨와 현우, 지혜, 민수만 남은 저녁 식탁은 오히려 더 긴장감이 돌았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지혜의 마음속에서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우만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작은 불꽃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폭발할 상황이었어요. 추석날 저녁 8시 30분,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이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 맞이로 지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만 남았으니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들은 흉보는 소리, 끝없는 지적질,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서글픔까지. 민수는 하루 종일 신이 나서 뛰어놀았는지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사촌형이랑 많이 놀았어. 그래, 민수야. 재밌었어? 많이 피곤하지? 지혜는 아이만큼은 즐거운 하루였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하루를 정리하며 지혜를 바라봤어요. 친척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웠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혜야, 오늘 고생했다. 다른 어른들도 맛있다고 하셨을 거야. 지혜는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기대를 했어요. 혹시 오늘 하루 노고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닐까요? 네, 어머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순자 씨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지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라는 말 뒤에는 늘 지적이 따라왔거든요. 이 시금치나물 좀 짜지 않니? 간을 제대로 맞췄나 모르겠네. 순자 씨는 시금치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그 순간 지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루 종일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열심히 한 건 알지. 그래도 맛은 맛이지 않아. 나물이 짜면 어떡하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냥 안 드시면 되죠. 지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현우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어요. 이런 지혜는 처음 봤거든요. 여보,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8년 동안 항상 가만히만 계셨잖아요. 순자 씨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게 황당했어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며느리면 뭐든지 참아야 해요? 하루 종일 음식을 혼자서 차리고 치우고 어른들한테는 흉 들어가면서도 참아야 하고요. 무슨 흉을 봤다는 거니? 전이 두껍다느니 서툴다느니 하시는 거 못 들으셨어요? 아니면 들으셨는데도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 당황했어요. 정말 몰랐던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더 가르쳐야 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현우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여보, 진정하고 이야기를 차근차근. 진정하라는 말 좀 제발 그만해요. 여기서 더 얼마나 진정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참고, 친척들이 흉봐도 참고, 친정도 제대로 못 가고 참았어요. 친정 이야기가 왜 나와? 결혼한 지 8년 동안 명절에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단 한 번도요. 순자 씨는 그제서야 지혜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건 시댁이 우선이니까. 시댁이 우선이면 제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 부모님은 뭐가 되는 건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지혜는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님도 한때는 며느리셨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정말 모르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께서 젊었을 때 쓰신 메모 봤어요. 며느리로 살다 미치겠다고 쓰신 거. 순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오래된 메모를 지혜가 봤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 어머님께서 그때는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고백이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충격과 함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여보, 제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해해달라, 참아달라고만 하고 정작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적 있어요? 민수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무서워요. 왜 화났어요? 지혜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못 배운 사람처럼 구니? 난 그래도 너처럼 예민하게 굴진 않았다. 순자 씨도 자기도 모르게 말끝이 점점 더 뾰족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뒤였어요. 그 순간 지혜 안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야, 이 못된 년아. 너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여자들이 다 환장하고 미치는 거야. 지혜는 손에 들려있던 반찬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순자 씨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욕설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민수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지혜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이 앞에서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욕을 했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실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민수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흐르는 정적이 몇 분간 계속됐어요. 민수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지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우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민수가 지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지혜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 순간 순자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그 메모를 정말 봤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접시 꺼낼 때 우연히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메모 내가 27살 때 썼지. 현우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우야, 너의 할머니. 정말 무서우셨지.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밥 한 번 태우면 며칠 동안 잔소리, 먼지 조금만 나와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매일 눈치 보며 살았어. 지혜는 놀라서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 당당하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친정에 가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그것도 할머니 허락받고 친구들은 만날 엄두도 못 냈지.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전혀 몰랐어요. 그래, 그래서 그 메모를 썼지.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특히 너의 아버지. 사실 지금 현우랑 똑같았어. 할머니와 나 사이에서 항상 가만히만 있었지. 현우는 아버지와 자신이 똑같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어머니 성격을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 지혜는 순자 씨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그때 정말 다짐했지.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얻고 보니까 모르겠더라.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당한 고생을 생각하니까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혜는 순자 씨의 말에 씁쓸했어요.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기도 났어. 무슨 시기요? 그래도 현우가 너의 마음을 많이 보듬어 주잖아. 나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남편이 본 척도 안 했거든. 순자 씨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현우는 어머니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내를 질투했다고요? 미안하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너한테 너무 심했어. 지혜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현우야.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아버지랑 똑같은 실수하고 있어. 아내가 힘들어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도 힘드셨다는 거 이해해요. 저도 너무 심했어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 민수는 어른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울음을 그쳤어요. 이제 모두 화해한 거예요? 순자 씨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네. 지혜야, 내가 너한테 정말 심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혜는 순자 씨의 진심을 느꼈어요. 비록 욕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럴 만했어. 내가 정말 너무 했으니까. 순자 씨는 일어나서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 그릇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였지. 어머니, 제가 깨뜨렸는데. 괜찮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물건이었어. 깨질 때가 된 거지. 다시 사면 돼. 그리고 순자 씨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앞으로는 내 눈치 보지 말고 친정에도 자주 가.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참지 말고 해.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정말요, 어머님? 그래, 나도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나처럼 살지 마. 현우도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더 이상 당신 마음 슬프게 하지 않을게.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거예요? 새 어른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 웃음을 지었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비록 욕설과 깨진 그릇으로 시작된 하루였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날이었어요. 추석날 밤 11시 온 가족이 깨진 그릇을 치우고 거실을 정리한 후였어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아침의 긴장감, 오후의 폭발, 그리고 저녁의 화해까지. 민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어른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했어요.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사용한 그릇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때 순자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지혜야, 내가 할게.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거의 다 했어요. 아니야. 앞으로는 나도 같이 하자. 순자 씨는 지혜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혜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지.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오늘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 내가 그럴 만했어. 나도 그 나이 때 똑같은 마음이었는걸. 순자 씨는 잠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지혜를 바라봤어요. 있잖아, 지혜야. 나도 그때 정말 외로웠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정말 외로웠어요. 그러게 같은 여자인데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참 바보 같았지. 지혜는 순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안타까웠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꼭 달라질게. 저도 더 노력할 거예요, 어머님.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숙녀분들, 도와드릴 거 없나요? 너는 지혜 옆에 있어줘. 오늘은 나도 며느리랑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네. 현우는 의외의 어머니 말씀에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남자가 부엌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 괜찮아요. 이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8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오늘 다 풀린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래, 지혜야.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도록 해. 우리는 저녁에 봐도 되니까. 지혜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도 딸이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결혼한 후 처음으로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순자 씨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혜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봐. 취미든 뭐든. 취미요? 나도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지혜는 정말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요. 사실 요리 클래스 한번 다녀보고 싶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나도 같이 다닐까? 정말요, 어머님? 그래, 나도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싶어. 우리 같이 다니자.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화목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저도 두 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게요. 그래, 현우야. 지혜가 힘들어하면 꼭 도와줘야 해. 아버지처럼 하면 안 돼.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그때 민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거실로 나와서 어른들을 봤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이제 다 화해한 거 맞죠? 세 어른은 모두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 모두 화해했어. 진짜요? 그럼 내일도 싸우지 않을 거예요? 안 싸워, 민수야.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사이좋게 지낼 거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세 어른을 모두 안아줬어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 아이의 순진한 기쁨이 어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정말 이제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를 다시 재운 후 순자 씨가 말했어요. 지혜야, 내일 친정에 전화해봐. 다음 주에 놀러 가겠다고. 어머님도 같이 가실 거죠? 그래, 다대께 인사도 드려야지. 그동안 딸 빼앗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지혜는 정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시겠다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지혜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해결되어서. 그러게요. 처음에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약속해. 저도 어머니께 더 마음을 열어볼게요. 창밖으로는 새해의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이 차갑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눈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지엔의 집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죠. 어머님, 오늘 요리 클래스 어떠셨어요? 아이고, 정말 재밌더라. 오늘 배운 파스타 요리, 현우가 좋아할 것 같아. 순자 씨와 지혜는 일주일에 3번씩 함께 요리 클래스를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편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혜야,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시겠다고 하시던데 언제가 좋을까? 정말요? 어머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현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일찍 왔으니까 내가 저녁 준비 도와줄게. 고마워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제가 새로 배운 요리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요? 오, 좋지. 나도 요리 배우고 싶었어. 세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본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우와,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혜의 친정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에 놀러 오신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순자 씨가 직접 현관까지 나와서 지혜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우리 지혜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그동안 지혜한테 너무 심했어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며느리 사위 모두 우리 자식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두 집안 어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혜 부모님도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앞으로는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보내요. 지혜도 친정에서 편하게 명절 보내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딸이 친정에 못 와서 많이 섭섭했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 모습을 지켜본 현우와 지혜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순자 씨가 지혜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였어요. 지혜야, 내가 젊었을 때 못다한 꿈이 있어. 어떤 꿈이요? 작은 카페 하나 차려보고 싶었거든.
우리가 요리 클래스에서 배운 것도 있고, 어떨까? 정말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좋아요. 정말 좋아요. 현우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분이 함께 하시면 분명 잘 될 거예요. 이제 지혜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예전에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또 그림 그렸어요. 어머, 우리 민수가 뭘 그렸나?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가 모두 웃고 있는 그림이에요. 순자 씨는 민수가 그린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같은 크기로 모두 웃는 얼굴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민수야. 네,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해 보여서 그렸어요. 지난주에 지혜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어머, 정말?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졌다며? 응,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정말 친엄마 같이 대해주셔. 와, 대박.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날 내가 정말 큰 소리 쳤잖아. 그게 오히려 전화점이 된 것 같아. 때로는 폭발도 필요한 거구나. 참고만 있으면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러게. 그때 용기를 냈던 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 현우도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집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어머니랑 아내가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요. 같이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카페 창업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와, 부럽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 명절 때 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죠. 지금도 가끔 작은 의견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참고 넘어가지 않아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부모님 안부도 전해드리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함께 가시는 건 어떠세요? 내가 좋지. 오랜만에 뵙고 싶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지금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 추석 저녁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지혜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물론 욕설을 한 건 잘못이었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순자 씨도 자주 말해요. 그날 지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어머님도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지혜네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상처도 대물림되지만 용기와 사랑도 대물림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용기 있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물론 좋은 방법으로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